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작은 용종 2개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대장으로 기구를 삽입해서 용종을 제거하는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작은 용종을 제거하려면 개복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냐 히롬이라는 의사가 세계 최초로 대장 내시경 삽입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이자 레이건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기도 했던 히로미 의사가 쓴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실천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좋은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건 효소를 소모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효소는 생물의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효소의 활동 덕분입니다. 효소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해독작용입니다. 저자는 해독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효소가 줄어들고 그 결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져 병에 걸리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효소가 부족해졌다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자는 20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체크해보세요. 감기에 잘 걸린다. 근육통, 관절통, 요통이 있다. 변비, 설사, 악취가 나는 변이 계속된다. 피부 트러블이 심하고 여드름, 뾰루지 등이 잘 생긴다. 냉증이 있다. 식욕부진, 구토, 위통이 있다. 가슴앓이가 있고 잘 체하며 트림이 잦다.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다. 두통, 불면이 있다.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가늘어졌다. 기미나 주름이 늘어났다. 체중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감소했다. 저림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기분이 잘 가라앉고 우울증 기미가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초조해진다. 화를 자주 낸다. 몸이 잘 붓는다. 피로감과 현기증이 잦다.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등의 지병이 있다. 이명이 잦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서서히 노쇠해갑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이나 요즘 특히와 같은 변화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유지에 필수인 효소를 늘리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효소가 많이 함유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효소는 크게 2군데서 생성됩니다. 세포 속과 장내 세균 속입니다.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효소의 원재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는 영양소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효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소 곡물은 되도록 살아있는 것을 먹고 육류나 생선도 되도록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효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곡물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것입니다. 쌀이라면 현미, 밀가루라면 통밀, 메밀이라면 통메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95%는 가장 바깥쪽인 표피와 배아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현미에 효소가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효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과일입니다. 효소가 풍부한 과일에는 파파야, 파인애플, 딸기, 키위, 완숙 바나나가 있습니다. 과일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식품이지만 식사 전이나 간식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오랜 시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아침에 과일을 먹는다면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슈퍼에서 흔히 보는 농축환원 타입의 주스에는 효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농축환원은 대부분 압착과즙을 바짝 졸여 수분을 증발시킨 농축 베이스에 물을 첨가해 주스 상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물성 식품 섭취를 자제합니다. 고기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상과 장상이 나빠집니다. 원래 우리 몸은 pH 7.4의 약알칼리성인데 동물식을 자주 섭취하면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체내의 뼈와 치아에 함유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을 사용해서 pH 균형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또한 육식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아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연동운동을 반복하기에 장이 딱딱하고 짧아집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장이 강하게 수축하면 장내의 압력이 높아지고 대변이 정체되어 장내에 다량의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던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며 미국인의 장과 일본인의 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던 미국인이 대장 용종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장의 길이나 부드러움은 식습관에 의해 크게 변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장이 딱딱하고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장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뾰루지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건강 상식이다. 이것은 장내에서 발생한 독소가 장벽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피부로 운반된 결과다. 따라서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 생겼다면 몸속 어딘가에도 비슷한 것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온몸으로 퍼진 독소가 세포 내의 유전자를 손상시킨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담배와 술은 최악의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색이 칙칙하게 변했다면 몸이 내보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부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담배를 피우면서도 9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만약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적어도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담배와 술은 독소이자 효소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백설탕을 조심하자입니다. 설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료인 사탕수수를 짜서 가열한 원당, 이것을 결정과 당밀로 분리해서 정제한 다음 결정의 순도를 높인 것이 정제당입니다. 원당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소실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먹는 대부분의 과자나 음료에는 백설탕이라 불리는 정제당이 들어있습니다. 백설탕은 산성식품이기에 과다 섭취하면 체내의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약알칼리성인 우리 몸이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체중의 약 2%가 칼슘인데 이 칼슘의 99%는 뼈나 치아에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설탕은 당분의 흡수가 빨라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에 따라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항상성의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저혈당이 되기 쉽습니다. 백설탕 대신 원당을 구매하고 요리할 때는 꿀이나 조청을 사용해 단맛을 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명 유지에 필수인 효소를 늘리고 보존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효소가 많이 함유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자. 동물성 식품 섭취를 자제하자. 담배와 술은 최악의 생활 습관이다. 백설탕을 조심하자입니다. 현대인은 효소를 소모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이 어디서나 일어나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화학물질도 매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가 있는 음식까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효소가 많이 함유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고 고기 섭취를 줄여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면 한층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실천편이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